저번 영상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와버려서 되게 놀랐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특촬 작품만 계속 다루는 것 같네요. 이 채널에 특촬 영상을 올리려던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영상 마지막에 추천작 몇 개 갖고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추천작을 꼽아보려고 한번 영상을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슈퍼전대 시리즈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려고 몇 개를 꼽아봤는데, 이게 슈퍼전대가 워낙 역사가 길다 보니까, 그리고 1년에 한 작품이 프로세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1년에 한 작품씩만 쳐도 50개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10개 정도 꼽았는데 10개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5개만 추려서 제가 재밌게 본 것만 꼽아왔습니다. 일단 지금 추천해드린 순서는 제가 좋아하는 순서가 아니라 연도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제 취향이랑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재밌게 본 거 5개예요. 일단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은 공룡전대 쥬렌자. 교류센타이 쥬렌자! 이건 제가 재밌게 본 것도 있는데 하나 골라온 이유는 이게 처음으로 파워레인저 시리즈로 리메이크된 작품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서 제가 또 나름대로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되게 재밌어요, 이 작품 자체가. 일단 쥬렌자가 스토리가 뭐냐면은 고대 전사들이 반도라라고 하는 마계 여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걸 무튼 적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쥬렌자가 일단 5명으로 시작을 해서 신전사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데, 이때부터 신전사가 나오는 게 슈퍼전대에서 관례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디자인이 지금 봐도 정말 세련되기도 하고, 그리고 공룡이라는 약간 판타지적 요소 때문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해요. 일단 변신 아이템이 다이노 버클러라는 그 벨트 형태로 된 변신기인데요. 그 안에 가운데에 그 수호수 메달 같은 게 하나씩 박혀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동전 같은 게 하나씩 박혀 있는데, 그걸로 뭐 공룡의 힘을 받아서 뭐 변신한다 뭐 이런 설정으로 변신을 하는데, 다이노 버클러! 개중에는 타임렌자가 처음으로 변신 장치가 뭐 변신을 하고도 드러나게 만들어졌다 슈트가라고 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쥬렌자가 훨씬 먼저였던 것 같거든요. 쥬렌자도 변신을 하면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 싶긴 한데, 일단 장점이 공룡 위주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판타지적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한 매력, 신비한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해외에서 처음으로 리메이크된 작품이었잖아요. 마이티 모르핀 파워레인저로.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높아요. 판타지적 요소나 이런 거에 연결이 돼서 애들한테 좀 보기 좋아요. 스토리가 그렇게 그리고 막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좀 단점을 하나 꼭 말하면 전개가 좀 단순해요. 원래 슈퍼전대 자체가 좀 전개가 이렇게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긴 한데, 그런 걸 감안해도 너무 이야기가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캐릭터 개성이 조금 밍숭맹숭해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존재감이 없다기보다. 그리고 쥬렌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그 쥬렌자는 좀 여기서 약간 이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좀 신전사가 좀 되게 비극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좀 그게 좀 슬퍼요, 되게. 드라마성 자체는 굉장히 그래도 잘 잡았고 잘 짜여졌습니다. 오히려 구성이 단순해서 이거를 애들이 더 좋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점이 아니라 사실 장점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이게 단점 같았습니다. 두 번째, 오성전대 다이렌자. 고세센타이 다이렌자! 이게 1000년 전에 고마족이라는 종족이 있었는데, 이거를 뭐 봉인을 해서 이게 현세에 다시 깨어났다. 그래서 거기 선택받은 5명의 젊은이들이 뭐 힘을 합쳐서 싸운다. 이게 좀 중국 설화에 기반을 했다 보니까 이 5명이 전부 다 중국 무술이 기반인 거고, 그래서 굉장히 볼거리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약간 오컬트적인 요소도 있고 좀 전설에 좀 기반한 요소들이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잘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세계관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 색감이라던가 약간 좀 되게, 그리고 일본 건데 되게 중국풍이에요, 굉장히.
옷도 보면 약간 중국 도복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전투씬이 되게 중국 무술 위주다 보니까 약간 쿵푸처럼 뭔가 액션이 정말 막 보면 뭔가 팍팍팍 막 이런 거 있죠. 주고받는 그 홍콩이랑 중국 영화 보면 특이 나오는 약간 탁탁탁탁 막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액션이 진짜 액션이 이거 어떻게 찍었지 싶었던 거. 그리고 맨몸 액션이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전개가 굉장히 진지합니다. 이거 애들 보라고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렇게 좀 진지하게 만든다 보니까 애들이 보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좀 스토리가 복잡해서 이걸 다 봐도 뭔가 좀 온전하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더 찾아봤어요. 이게 설정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말하면서. 칭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신전사가 애예요. 애가 그냥 좀 나이대가 어리다가 아니라 그냥 진짜 애예요.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애. 키바렌자죠. 고우라고 나오는데 얘가 이제 그 핑크 린 집에 얹혀 살아요. 그리고 되게 불쌍해요, 이 친구가. 얘가 오히려 약간 주인공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서사가 나름대로 있어요. 그 세 번째는 타임렌저인데 刻むために未来戦隊タイムレンジャー 타임렌저는 고른 이유가 일단 제가 2000년생인데 이게 2000년에 나왔어요. 예, 사심 그득하게 하고요. 그리고 스토리가 뭐냐면 3000년에 시간보호국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론다즈라고 하는 범죄 집단이 그냥 20세기로 가서 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려고 하니까 이걸 저지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마주친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타츠야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랑 그 시간보호국에서 파견했던 4명 요원들이 힘을 합쳐서 싸운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되게 웃겨요. 이 타치야라는 사람이 타임렌저가 된 이유가 그냥 길 가다가 타임머신 떨어져 있길래 뭐지? 하고 왔는데 갑자기 너 우리 팀 이거 기동하는데 5명 필요하니까 너가 해야 돼. 그래서 엥?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얼떨결에 해서 5명이 돼버린. ただし一番最初のユニットの起動には規定人数の5人が必要だ。お願い協力して。あのモンスターたちを捕まえるの。分かったよ。俺だって泥棒捕まえたことあるんだ。クロノチェンジャークロノチェンジャータイムフライヤーテイクオフ。 근데 나름 되게 열심히 하는 그리고 알고 보니까 회장님 아들 돈 개 많은 여기도 신전사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나오토라는 이제 타임파이어라는 6번째 전사가 나오는데 얘는 대립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대립이긴 한데 협력 관계기도 해서 막 얘가 악당은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선인에 가깝고 같이 힘을 합치는 에피소드도 꽤 많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이거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요. 아무튼 이건 보고 확인하세요. 스포일러 됐으니까 얘기는 굳이 안 할게요. 그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 시간 여행이잖아요. 이게 딱 2000년에 나왔다 보니까 막 그 세기말 감성이랑 2000년 그 딱 됐을 때 그 세기가 바뀐다는 그런 거에 대한 시대적 분위기나 이런 게 좀 잘 녹아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시나리오가 진짜 촘촘해요. 촘촘해. 이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쥬렌자는 이걸 단점으로 꼽았잖아요. 그 스토리가 또 굉장히 단순하다고. 얘는 스토리가 되게 단순하지가 않고 뭔가 촘촘해요. 다 연결이 돼 있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별로 서사가 다 누구 한 명 더 이렇게 좀 더 도드라지기 그런 게 없이 다 한 명 한 명이 서사가 다 또렷하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이제 촘촘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어려워요. 되게 뭔가 애들이 보기 좀 되게 좀 어려워요. 그냥 설정 자체가 어려워. 이게 뭔가 그리고 슈퍼전대라는 그런 변신 히어로들 있잖아요. 타임렌저 이런 변신 히어로가 이걸 빼고 그냥 도려내고 보잖아요. 그럼 그냥 이거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시간 여행물, 타임슬립물 같은 느낌인데 그게 좀 애들한테 많이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출도 굉장히 그때 당시로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단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액션이 되게 거대전이라고 하잖아요. 슈퍼전대. 그러니까 쓰러뜨리고 나서 다시 거대화해서 와 이러고 싸우는 거. 그리고 거대 로봇 타가지고 다 같이 막 발진 이런 거 막 하는 거. 그런 거. 그게 되게 좀 다른 전대물에 비해서 조금 빈약해요. 그게 좀 단점이랑 단점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단조로움이랑 이런 게 좀 더 드라마 파트에 집중할 수 있는 요소가 돼가지고 더 재밌었다고 느껴졌어요. 왜냐면 솔직히 저는 거대전을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 네 번째 염신연대 고혼자. エンジン全体オンジャ 요게 할 말이 많은 게 제가 이거를 처음으로 챙겨봤다고 해야 되나? 실제 일본에서 방영될 때 저도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자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작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엔진포스라는 이름으로 되게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저는 엔진포스 유행했을 때 엔진포스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부터 방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2009년에 이미 신켄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막 그거 볼 때 막 스포해주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저희 어머니가 그 오프닝 곡 있잖아요. 엔진 센카이고 エンジン全開高温じゃ1234高温じゃ 그걸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 노래를 제가 하도 노래가 들어보면 중독성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따라 불렀던 걸 기억을 하셔서 저희 어머니도 그 노래를 기억을 하고 계세요. 여기 설정이 뭐냐면 휴머노이드랑 머신월드라는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는데 그 머신월드에서 사는 염신들이 이제 기계 생명체들인데 얘들이 이제 휴머노이드로 와서 좀 가이아크라는 그 악의 조직이랑 이렇게 싸우는 그런 툭탕툭탕하는 그런 그 싸우는 과정을 달려낸 작품인데 이게 일단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코믹합니다. 웃겨요 그냥 되게 웃겨요 뭔가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뭔가 그 멤버들끼리 티키타카라고 해야 되나? 티키타카가 잘 돼요. 얘들끼리는 막 서로 그 주고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개성이 되게 강해요. 메카들이. 제가 거대전을 별로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얘는 거대전을 그래도 재밌게 봤어요. 제가 거대전을 재밌게 본 작품이 몇 안 되는데 얘는 그래도 거대전이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단순히 메카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그런 개념이라서 되게 재밌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슈퍼전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슈트액터들이 연기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헬멧을 벗지 않아요 잘. 얘는 이상할 정도로 벗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 벗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메카들과의 유대감, 메카들이 개성이 되게 강해요. 그 단순히 그냥 개성이 강한 게 아니라 각자 그 파트너와의 유대감이나 뭐 이런 파트너십 이런 게 잘 보여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약간 팀워크물이나 버디물 같은 거 좋아하시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들한테 인기도 많겠죠. 자동차에서 애기들 자동차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동물, 그러니까 동물이죠. 이제 다 모티브가 그 염신들 하나하나가 다 동물이 다 모티브라는 그런 설정이라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애들한테 인기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혼자 좀 특징이 뭐냐면 얘네가 가난해요. 애들이 진짜 너무 가난해요. 막 그래서 계란 요리만 먹고 어디 집이 아니야. 캠핑카 타고 다니면서 살아요. 얘는 너무 불쌍해요. 보면 맨날 계란 요리 먹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말할 것도 우리나라에서 대박 났잖아요. 근데 나는 좀 사실 체감을 못했어요 그때. 이미 그 다음 거 보고 있어서. 단점 조금 이야기가 진지한 게 없어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서사가 굉장히 부족하진 않은데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적 캐릭터 쪽이 조금 뭔가 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 세다고 안 느껴져 별로. 그냥 얘들도 약간 웃기기 위한 장치인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추억 보정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본 작품이다 보니까. 근데 정확히 말하면 처음으로 다 챙겨본 작품이에요. 처음으로 본 작품은 게키렌자이긴 한데 얘는 조금 막판부터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있고. 다섯 번째 해적전대 고카이샤. 海賊戦隊オーカージャ 얘는 35년작 기념작이에요. 영상을 찍다 알았는데 이거를 제가 그럼 본 게 15년 전이란 거예요. 와
이게 15년 전이라고? 왜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은데 야 이게 15년이나 됐구나. 우주 해적 고카이저가 이제 우주 해국 장갸크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용 자체에 이게 일단 장점이 얘를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한참 제가 특촬물에 빠져있을 때 이 진짜 이것만 진짜 손꼽아 기다렸던 적도 있어요. 매번 그랬던 기억도 있고. 장점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면은 진짜 모든 그 전대물 35작품이잖아요.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다 나왔어요. 그 게스트 출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되게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대형 팬더 세대 사람들이 봤던 작품들 있잖아요. 뭐 마스크맨이라든지 제가 언급했었던 후레쉬맨, 라이브맨 이런 거. 그때 했었던 배우들이 그대로 나오는데 성우도 거의 유지를 시켰어요. 제가 알기로는 옐로우 라이온이 김원진 성우분이 하셨는데 그것도 그대로 유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민석이와 응진이 그리고 사람들을 죽인 부하를 지금 내려주마! 맞으라고? 날 너무 얕보는데 그래. 옛날 실력이 아예 녹슬진 않았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라. 하나만 물어도 될까? 그래, 당신 라이브맨 맞지? 글쎄.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반갑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전대 팬들한테 굉장히 팬 서비스성이 강한 작품이에요. 끈끈합니다. 뭐 안 그런 전대가 있냐 싶겠지만 얘네는 좀 유독 끈끈합니다. 고카이전 멤버들끼리. 그리고 팬 서비스가 그 레전드 대전이라는 설정상의 대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전에 있던 전대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 레인저 키가 우주로 흩어졌어요. 레인저 키가 우주로 흩어지고 그걸 이제 고카이저가 모아서 이제 자기들이 쓴다 이런 건데 그 레전드 대전을 한번 보여주거든요. 1화랑 그리고 극장판에서 길게 보여주는데 우와 이런 게 나와요. 우와 이런 거 진짜 보고 좋아하는 사람 진짜 울 수도 있을 정도로 거의 없어요. 진짜 여긴 한 명도 안 빼고 다 나왔어요. 진짜. 立ちはだかる戦士たちが存在した愛と続けてきた34この世に言うレジェンド対戦である원래 슈퍼전대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면 이게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단순히 모른다가 아니라 세대 차이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저같이 다 본 사람은 상관없지만 그때 당시 봤던 애들을 생각해보면 그 전의 작품들 있잖아요. 뭐 고세이자, 신켄자, 공혼자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비교적 그때 기준으로 얼마 안 된 작품들을 봤던 애들은 옛날 전대가 나오면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또 대부분 전대물 같은 거 엄마 아빠랑 같이 볼 수도 있잖아요, 얘기들. 그럼 엄마 아빠는 또 반가워할 수 있죠. 그럼 또 엄마 아빠가 반가워하는 걸 애는 못 즐기고 애가 즐기는 건 엄마 아빠는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 거죠. 이것저것 시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 얘기가 되게 급전개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이게 저의 슈퍼전대 시리즈 추천 5작품이었고요. 다음에는 가면라이더 추천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